성과 업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 지역 4대강 공사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완공 후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는지요? 지금 제가 지난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이 4대강 문제 때문에 아니 저거 4대강 반대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저거 하는데 태도가 왜 저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트위터도 하도 두드려 맞았습니다. 지금 천상 제 성품인가 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그건 쉬워요. 소신 그냥 얘기할 거면. 문제는 그것을 뭔가의 형태로 풀어내야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안철수 교수가 평생 벌었던 돈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면, 권력을 옆에 놓고서 그 권력을 방종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다면 저도 조금은 신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 된다면 그 정도는 되는 놈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좀 해주고 충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 불신의 벽을 막 쳐버리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학교를 지적당한 이후로 한 번도 민주주의 대의에 어긋나게 생활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4대강 문제 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금강에는 3개의 보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 사업 자체는 차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FTA 문제도 그렇고 4대강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 다수결은 사회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다수결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민주주의 다수결은 붕괴됩니다. 다수결 제도가 붕괴되면 민주주의는 성립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파는 늘 사회적 상식과 합리적 상식에 기초해서 그 다수결과 다수파의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거의 백지유수표예요. 만약에 FTA를 지금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어요. 끊임없이 대화하겠죠. 대통령의 소신은 이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다. 이 문제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재논의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대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한 번 와가지고 다수파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자고 얘기를 하는 그 압박을 하는 것은 정치를 너무 못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4대강 사업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금강에 3개의 보가 있어요. 세종시에 세종보가 있고 공주보, 그 부여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보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하면 기회가 하여튼간에 지금 이거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어떤 대화든 뭐든 김두관 지사냐 전화 한 번도 대통령이랑 이거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회시를 받은 바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대안된 거에 대해서는 한두 장짜리 공문으로 딱 옵니다. 국가사업인으로. 네, 국가사업입니다. 좋은 말 해야죠. 근데 국가사업임으로 하여튼 간에 요거는 딱 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여나 공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또 압도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땅이 비만 오면 자꾸 잠기던 땅을 1m 이상씩 높여주고 2년 동안 농사 안 져도 그 수입 다 보장해주니 그 인근의 농민들은 다 찬성이죠. 그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부여는 어떠한 지역 발전 전략을 원하세요? 부여와 공주는 오래되는 백제의 수도 도시로서 어떠한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발전 전략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4대강 사업과 어떻게 상충될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도지사가 자기 소신은 분명하죠.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화를 하려면 내 것도 땅에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근데 그 당시에도 4대강 문제와 관련된 저희 태도를 놓고 불분명하다고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저는 뒤에 지금 금강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임기 동안 3년 동안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수질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은 담수량은 쓸만했는지 이것을 검토하라고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모니터링 단을 중앙정부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붙여놨습니다. 3년 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싸웠던 그 논쟁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삼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한 사업 목표가 괜찮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 논쟁은 논쟁인 거고 국가 예산과 중요한 국책 사업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잘못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사회에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 주제입니다. 이것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재산권자의 개발 욕구와 환경적 가치를 지키자는 사람의 이 갈등은 지금 전국 곳곳에 갈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요 사업들을 입안했던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입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찬반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의 논리 중에서 이것은 옳았고 어떤 것은 그러는지를 우리가 검증자료로 좀 남겨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품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가 어떤 순간에서 자기 소신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말이 혹시 어려운가요? 저는 4대강 문제에 대한 FTA 문제도 다 마찬가지 주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단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놈들 비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쪽이 이쪽 볼 때, 이쪽이 저쪽 볼 때.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소신이 센 겁니다. 그거 소신을 딱 세우면 대화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것 지키는 건 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제 저녁에 트위터에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이 입장으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FTA 추진 방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GDP의 70%에 가까운 GDP를 통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상과 개방 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는 것이 옳다는 정도의 내 생각인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일까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게 좀 따져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이 문제가. 처음에 쇠고기 협상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제가 가만히 어제 트위터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화냈고 왜 저한테 화를 내시나.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뭔 얘기 하다 볼 거냐는